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케빈 머카르티가 결국 하원의장, 제 118대 하원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예고됐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프리덤 카커스가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너무 기득권 편만 들지 말라. 풀뿌리, 그러니까 프리덤 카커스는 풀뿌리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코커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풀뿌리 공화당원들도 생각해야 된다. 유념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케빈 머카르티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 프리덤 카커스 이런 정의파 의원들 반란으로 닷새에 걸쳐 15차례 투표가 진행된 끝에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선출이 됐어요. 하원은 의회 공전 4일째인 6일 본회의를 열고 제118대 의회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이어갔고 자정을 넘겨서 7일 새벽 당선자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3일 첫 전체 회의를 열어 개원한 지 나흘 만에 공백 상태를 끝내면서 연방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됐습니다. 케빈 머카르티 신임 하원의장은 새벽 15차 투표에서 216표를 얻어서 민주당 하원의장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소속 의원이 222명으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이날도 강경파 의원들의 반란표가 이어졌고 케빈 머카르티 원내대표는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으로 공식 선출되기 위한 과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435석인 하원 과반 의석수는 218석인데요. 공화당 의원 222명 중 5명만 이탈해도 메카시 의장이 과반을 확보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도 개원 전부터 5명을 훌쩍 넘는 공화당 의원이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비쳤고 14차례에 걸쳐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머카르티 하원의장은 12번째 투표에서 213표, 13번째 투표에서는 한 표 더 늘어난 214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14번째 투표에서는 216표를 얻었지만 과반에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하원 의원들이 차례로 지지 후보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데 출석한 의원이 자신의 차례가 오면 어떤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재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재석은 공석, 결석과 마찬가지로 전체 표에 포함되지 않아 과반 문턱을 낮추는데요. 14차 투표 막바지에는 메카시 하원의장은 당내 프리덤 카커스 핵심 인물 로렌 보벌 그리고 맷 게이츠 의원이 앉은 자리로 걸어갔고 이들 사이에 심각한 표정의 대화와 삿대질이 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머카르티 하원의장은 결국 15번째 투표에서도 216표를 얻었지만 아무도 뽑지 않고 재석, 그러니까 프레젠트로 투표를 보류한 공화당 의원이 6명이 되면서 선출에 필요한 매직 넘버가 216표로 내려간 덕에 선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전 의장과 존 베이너 전 의장도 각각 2021년 그리고 2015년에 216표를 얻어서 의장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날 의장석에 오른 머카르티 신임 하원의장은 환호하는 의원들을 향해 의사봉을 들어올려서 gavel이라고 그러죠. 의사봉을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흔들어 보이고 나서서 두 차례 두드렸습니다. 머카르티 의장은 연설에서 열린 토론과 공화, 민주당 모두의 열린 문을 다짐, 통합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하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원의장으로서 내 궁극적인 책임은 공화당에 대한 게 아니다. 미국 전체에 대한 것, 우리나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메카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도 길었던 투표 절차와 관련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위대한 부분이다. 민주주의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렸기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정치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끝나서 기쁘다고도 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번 주를 보내며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을, 미국 국민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머카르티 신임 의장 선출로 의회 공전은 끝내게 됐어요.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원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하원 및 다수당 난맥상이 이번 투표 과정에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그 앞에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표 많이 할 거란 얘기예요. 그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법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프리덤 카커스가 필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선출 기간 강경파를 프리덤 카케스 등 뭐 이런 파를 회유하기 위해 협상과 물밑 접촉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케빈 머카르티가 특히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한 명으로 완화하고 강경파 프리덤 카케스 그리고 여러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중대한 법안 처리 시 하원 의장 권한을 크게 약화할 수 있어요. 난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축소된 의장직이며 이는 의회의 가장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의장 선출 투표는 사실상 요식 절차인데요. 이번만큼 이렇게 난항을 겪은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10차 투표까지 진행된 건 1859년 이래 처음이고 또 남북전쟁 직전이었던 당시에는 모두 44번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가장 최근까지 의장 선출을 위해 2번 이상 투표가 진행됐던 것은 100년 전인 1923년이었습니다. 당시 9차 투표까지 갔어요. 이번 의장 선출 투표 횟수 15차례는 역대 5번째로 많았습니다. 너세니얼 프렌티스 뱅크스 의장이 1855년 12월부터 1856년 2월 2개월에 걸쳐 133차례 투표를 치른 끝에 선출된 적이 있었어요. 또 하월 코브 의장은 63차례, 윌리엄 패닝턴 의장은 44차례, 존 W. 테일러 의장은 22차례 투표 끝에 선출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머카르티 의장 선출을 축하하면서 협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공화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책임감 있게 통치하고 미국 가정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점을 보일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케빈 머카르티 하원 의장은 기본적으로 뭐 완전히 기득권매는 아니에요. 예, 완전히 기득권매는 아닌데 이제 작년 1월 6일 이후 조금 트럼프하고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2016년 당선됐을 때 그때는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치게 친중국이다 이런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케빈 머카르티가. 공화당이 다수당이 2014년 하원 진출 8년 만에 하원 원내대표로 이렇게 선출됐고 2018년에는 다시 원내대표로 뽑혀서 지금까지 하원 공화당을 이끌어 왔습니다. 케빈 머카르티가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After days of embarrassment for US Republicans, America has a new Speak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Kevin McCarthy took the House's gavel despite concerted opposition from some hard right-wing representatives in his party. McCarthy was keen to thank the former president for his victory. I do want to especially thank President Trump. I don't think anybody should doubt his influence. He was with me from the beginning. Somebody wrote the doubt of whether he was there, and he was all in. We got to do so much work to do, and he was a great influence to make that all happen. So, thank you, President Trump. Sit down. 자, 여러분 들으셨죠? 예, 트럼프한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예, 트럼프가 아니었으면은 하원 의장 선출 힘들었어요. 예. 트럼프가 이제 해결사로 이렇게 등판이 됐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인정했어요. 트럼프 덕분에 됐다 이런 식으로. 케빈 머카르티 고통스러웠겠죠. 그런 기사 쓰면서 또 뉴욕타워 CNN은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예. 그래서 반란표들이 이렇게 많이 머카르티 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15차 투표에서 재석을 선택한 공화당 의원은 6명이었죠. 예. 실제로 이날 투표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그렇게 유추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이렇게 전화를 들고 이렇게 그 동료 의원들 아마 반란표 줬던 그런 의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 도전 임박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3분의 1이 조 바이든의 재선을 반대하고 있지만
뭐 30대 때부터 대통령이 평생 꿈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물러날 리가 만무하죠. 가족들하고 이제 휴가 갔다 오면은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정연설 때 그때쯤 이제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 조 바이든 그렇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돼요. 아니면은 트럼프 대 게빈 뉴섬이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니면 조 바이든 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냐? 아니면 양당 모두 새 후보를 밀어서 론 디샌티스 대 게빈 뉴섬이 될지 여러모로 이제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원영석의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